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시면은요,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시면은 제1부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작용.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전이의 심리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권에는요, 두 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 이것은요, 융원전, 영어 원전이죠. 영어 원전, 독일어 원전 7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아와 전이의 심리학은 16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떨리네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2판에 대한 CG융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서문이죠. 서문에서는요, 1916년에 인격과 전이가 발표되었다. 자아 무의식의 관계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년도에 수정 보완했고 34년도에 교정 후에 지금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융 원전에 그 영어 원전에 보니까 이 5개의 어떤 서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도수가 약간 다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록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이의 심리학은요, 이제 16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서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은 이쪽입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파트, 서론의 맨 마지막 파트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고에서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겠다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책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전이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이가 실행되는 과정을 여성 환자의 임상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여성 환자 사례는 개인의 경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시사될 만한 근거를 융이 어떻게 정교하게 다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환자의 전이 현상이 어떤 희생과 변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동화 사례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은 융이 이제 무의식을 대하는 경험적 태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프린트물 이쪽을 봐주세요. 여성 환자 사례입니다. 여성 환자는 히스테리성 신경증을 앓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부성 컴플렉스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자 환자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와의 감정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은 이제 지적인 능력이어서 그녀가 철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버지와 가졌던 감정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을 때 아버지와 달리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는 감정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책으로는 19쪽이고요. 여러분들의 프린트물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아버지의 심상을 의사인 융에게 전해합니다. 융은 일종의 아버지로이고 또 연인이 되었어요. 융으로서는 엄청 부담스럽죠. 그렇죠? 결국 환자의 갈등이 의사에게로 옮겨지면서 이 전이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전이 현상이라는 거는 의식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식에서는 아버지와 연인을 투사하지만 그녀의 꿈에서 드러나는 아버지는 집단 무의식이 내포된 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상은 의식적인 의도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의 꿈을 관찰하면 거인 같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을 3쪽에 보시면 이제 꿈의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밀밭이 덜펴 있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았고 그는 거인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땅에서 들어올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고 밀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녀를 팔로 껴안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딱 그려지죠. 꿈을 관찰해 보면요. 꿈에서 행동하는 인물은 꿈을 꾸는 그녀 자신과 그녀의 담당 의사 융입니다. 의사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와 닮았는데 이상하게 자연과 뒤섞여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상담사인 융이 그녀의 아버지 겸 연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닌 신적인 성질을 띠고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이 왜 나왔을까? 이제 꿈 분석을 하시니까요. 그쵸.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꿈은 의사라는 어떤 개인을 초인적인 모습으로 꾸미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융의 글의 표현에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무의식에서 의사라는 개인이 바람이 밀밭을 흔드는 것처럼 거대한 태고의 아버지로서 그녀를 팔에서 젖먹이 아이처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쉬게 하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거인 아버지 겸 의사는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일으키는 밀밭을 흔드는 어떤 푸네우마, 신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 아마 융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환자는 지성이 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성 이론적으로는 이해 가능하다 하고 인정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쪽에 이제 중간 이하의 부분을 보시면은 변화의 조짐이 뭐냐 하면은요. 그녀의 무의식에서는 전이에 매달리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남자친구의 관계가 보다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아마 이게 여기서는 평행선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융이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담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는 이 논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이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상담이 이제 종교를 해야 될 때가 지음이 되었는데, 융은 이제 헤어질 때 만약에 전이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종교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담자들이. 그래서 파국이 일어나는데, 다행히도 현실에서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에서, 파국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별이 가능하고 이것이 융이 전이에서의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여성 환자의 꿈은 단순히 그냥 나타난 환상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은 그녀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의 부적절성, 즉 있죠. 의사에게 아버지와 애인을 투사하는 것들이 서서히 풀려나게 되는 그 무의식의 놀라운 어떤 표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쪽까지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꿈의 그 무의식의 어떤 동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 동화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이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아닌 것을 융은 이야기합니다. 4쪽에 이제 중간 이하에서 융은 이야기하기를 현실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동화 현상, 무의식의 동화 현상은 결국 팽창 상태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팽창된 사람의 어떤 감정 속에는 깊고 깊은 절망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체념하는 사람의 배우에는 오히려 드러날 때는 체념으로 드러나지만 낙관주의자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의 의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는 뭐로 부를 수 있냐 하면은 오만한 자와 소심한 자로 부를 수 있다. 오만한 자는 팽창 상태인 거 우리가 오만한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배우에는 열등한 감정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심한 자 내부에는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은밀한 욕구가 고조되어 있다. 그것을 감추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다가 공통점은 자기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박사는 이것을 자아부지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크면서도 너무 작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과 벌레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팽창이고요. 한마디로 그 일방성이다라고 박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쪽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팽창 상태가 현실에서 꼭 이런 상담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어떤 경험이 있다 하고 이제 융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또 임상의 사례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쪽, 5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5쪽 이후에 6쪽을 좀 봐주세요. 저는 오늘 발표가 짧기 때문에 여성 환자의 사례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환자의 이제 제시된 여성 환자의 이제 사례에 보면은요, 이 환자를 치료할 당시에 이 환자는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유착 관계라는 사실은 이 여성이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성은 성장하면서 그녀가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를 대할 때 지성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지성으로 남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여성의 사례에서 보면은요, 지적인 여성에게 흔히 드러나는 독특한 저항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여성의 저항적 지성은요, 항상 남을 흠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불쾌할 정도로 심하게 비판을 하고요, 또 남성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성의 약점을 찌를 때 남성은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여성의 우세 기능은 뭐예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성은 열등한, 그쵸? 열등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열등 기능으로서의 지성이 남성을 무리하게 우위로 높이 남성을 그리고 높이 숭배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성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이 무의식적인 의도의 목적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제 남성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한테는 어떤 남성만 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이제 제 표현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찌질한 남성과 내 곁에는 늘 찌질한 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지성이라는 것을 마음껏 휘두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사례입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에서 이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전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전이의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입니다. 이제 전이 해소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융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융이 표현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은 페르소나의 퇴행적 복원의 가능성. 진짜 어렵죠. 예, 페르소나의 퇴행적 복원의 가능성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데요. 통제하지 못하는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부단히 작용을 한다. 이것은
리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융은 리비도의 원천이 있고 이 리비도 원천이라는 것 자체,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전이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무의식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제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집채만한 파도가 이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를 다 휩쓸어 갈 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휩쓸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무의식이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무의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대립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외부의 어쩔 수 없는 공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물통 속에 처박히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곤경이 처방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가 팽창, 자기의 거만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러한 것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의 인격을 축소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돌아올 때 이것은 전이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과의 동일시. 동인시입니다. 이것은요, 심리적인 어떤 팽창을 수용해야 되는데요. 이 단계는 앞서 제시되었던, 그러니까 바로 전에 제시되었던 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계예요. 차라리 오물통 속에 처박히는 게 훨씬 쉬울 수 있다. 이 얘기죠. 집단 정신을 향한 통로를 연다라는 건 개인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집단 정신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심연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융은요,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태양신화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태양신화는 융원전 8권에서 융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미스 밀러의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태양신화를 가져와서 더 쉽게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도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쉽게 그냥 훅 넘어갔는데요. 리비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융원전 7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태양신화입니다. 태양신화 얘기해드려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태양신화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태양신화에서 영웅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이 바닷괴물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니까 영웅인 거죠. 예, 그가 영웅인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잡아먹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이기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이 집단 무의식과의 동일시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이 빠져나온다라는 건 영웅이 빠져나올 때 다른 사람도 다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사람도 데리고 나오고요. 자신은 어떻겠냐 하면은 머리가 홀라당 벗겨져서 나옵니다. 이 머리가 홀라당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롭게 머리가 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전이해소의 해결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융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융이 여기서 이제 그 일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어렵고도 반복되어 드러나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현실에서나 아니면 동화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집박이 불이 왕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공주가 이 임상 사례 여성하고 아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집박이 불이 왕의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나타나는데요. 동화 집박이 불이 왕은요. 그림형제 동화 전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뭐죠? 참고문헌? 예.
부록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거기에, 부록이 아니라 각주에 써놨습니다. 집박이 부리 왕은요, 그렇게 그림형제 동화전집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례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은 동화가 있는데요. 박종수 박사님의 그 이야기 심리치료에는 스럿이 비와도 왕이라는 동화의 이 내용으로 박종수 박사님이 이 전현상을 아주 쉽게 이제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박사는 공주의 태도로 보았을 때 청혼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순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강하게 받은 공주는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청혼자가 될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아니무스는 아버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성한테 투사되는 아니무스와 아버지한테서 경험한 그 아니무스는요, 비교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거나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성향은 그녀의 아니무스에 지배당한 여성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아니무스가 발휘될 때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순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청혼자를 조롱하는 것과 표면상 아버지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다 공주가 오만한, 그죠? 팽창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점과 이제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유사점은 이제 공주에 대한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이것은 이제 부성 컴플렉스로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공주와 아버지의 관계만 나오고요. 동화 속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여성 환자의 사례에서는 어머니와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나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예, 딸이 대신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적인 동일시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사한 점은 청혼자들 그러니까 이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향력,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청혼자들을 놀리거나 흠을 잡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녀의 아니무스가 이제 활성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분노를 통해서 다른 태생에 보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분노를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야지만, 그죠? 분리를 해야지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거지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여성도 이제 그런 어떤 전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무언가 문제가 드러나니까 분석가에 오는데 분석가에게 자기 감정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쵸? 예. 그러면서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분석가와는 헤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등장하는 인물에서 공주에게는 남성의 상이 처음에는 아버지에서 거지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다시 왕자로 변화되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여성 환자는 아버지 겸 애인이라는 어떤 꿈속에 이제 아버지 겸, 현실에서는 아버지 겸 애인이 이제 꿈에서는 거인 같은 아버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요, 공주는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거지를 만나죠. 근데 이제 여성 환자는 의사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제 결론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 11쪽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심리학을 다루다 보면은요,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융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현실에서 교육 현장이나 상담의 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몇 번을 듣고 몇 년을 듣다가 보면은요, 지쳐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휙 나가버리세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융이 제시하는 어떤 정신의 구조는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동화나 신화나 꿈에서 현실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어떤 정신 현상의 체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비슷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전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게임, 퍼즐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하다가 보면은 꼭 융심리학에 제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본거에서는 필자는요, 융원전의 어렵고 난해한 융이론의 표현이나 동화에서 드러나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무의식적인 현상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꼭 제시하고 싶었습니다.